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7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 모닝 소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장 분위기 일단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짙은 녹색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비트코인도 옅은 녹색으로 시장 점유율 42% 정도 지키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 코인360 통해 확인하셨고요. 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7거래일간 각각 2%, 9%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5위까지 카르다노까지 주간 8%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자,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하지만 리플이나 폴카닷은 여전히 주간으로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지만요. 상위권 10위 내 디지털 자산들 모두 상승하면서 오늘 출발을 합니다. 그 밖에 스텔라나 솔라나 라이트코인 등이 7거래일로 하락하고 있지만요. 보시는 것처럼 7거래일 동안 낙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상승 쪽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준 디지털 자산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난주만 해도 7거래일 동안 40%, 50%까지 하락한 디지털 자산도 있었는데요. 자, 많이들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원점에 놓인 그런 상황이네요. 업비트에서는요, 비트코인 4,730만 원 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거래 대금 제일 많지만 소폭 내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 5위, 6위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밀크가 오늘 비트코인보다 거래 대금 많은 상황이네요. 19% 상승 중입니다. 자, 이렇게 업비트에서도 알트코인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침인데요. 간략하게 시장 분위기 살펴보셨고요. 주요 뉴스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고서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와튼 스크린은 보고서입니다. 디파이가 글로벌 파이낸스를 변혁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디파이 비욘드 하이프 하면 이 하이프 하면 과대 광고잖아요. 이걸 넘어선다,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중개인들은 금융시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고 신뢰나 유동성, 결제 그리고 보안의 중개자 역할을 해왔는데 시간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 시스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개인의 범위와 가치는 증가해왔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중간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 또 구조적 불평등 숨겨진 위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왔다라고 쓰고요. 최근 게임스톱 사태 같은 논란은요. 이 변동성이 큰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금융 인프라의 다른 단점들, 뭐 느린 결제 주기나 비효율적인 가격이나 또 유동성 문제, 확신 부족,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디파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디파이 보고서가 규제 당국에서 뭐 채굴 금지나 뭐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나 뭐 이런 움직임 나오는 와중에 나와줬네요. 그리고 21일자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도 볼만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비트코인 주소를 보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주체가 편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는데 특히 고래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이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거래소 같은 것들이 11%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 39% 정도를 고래나 거래소, 커스터디 이런 물량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 정도의 비트코인 공급이 작은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80%의 비트코인 공급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리퀴드하면 유동성이 있다는 거고 일리퀴드 하면은 굉장히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 상황이고 유동성이 조금 늘긴 했지만 2020년에서 2021년 오면서 좀 하락을 했고 장기 투자 비중이 5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장기 투자는 여기서 1년 이상의 투자입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블록 리워드가 이렇게 줄고 있고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고 있다. 공급 측면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했고요. 아까 와트스쿨 이야기한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디파이랑 연결이 되죠. 이더리움은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DAB 2,500개 이상 생겨나면서 실생활에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담은 보고서인데요. 이 중에서는 금이랑 비슷한 가치가 있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결코 안전자산이 될 수 없다. 변동성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제시한 분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 밑에 이 리포트로 갈 수 있는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2천만 달러 비트코인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SEC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에서 드러난 이야기죠. 캐시우드 하면 보통 여러분들 우드 누나라고 많이 부르시던데 최근 가격 하락으로 올해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드러낸 모습. 일각에서는 뭐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굉장히 과감한 목소리 내고 있고요. 지난달 초에는 아문홀딩스라는 것의 이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 디지털 자산 관련 회사죠. 이 밖에도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에서 이더리움 트러스트도 63만 주가량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 2개 하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관련 뉴스 살펴봤고요. 주요 일정 짚어볼게요. 네, 목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